아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 무죄 선고를 받고 많은 분들이 참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 그 여흥을 주말을 거쳐서 자 이번 주까지 기분 좋은 상태로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도 무죄 판결 그 1심이지만 선고를 받고 탄력을 받고 더욱더 일에 매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검찰의 그 항소와 관련해서 뭐 진정서라든가 청와대 국민청원 그 다음에 약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딱 5분간만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 기나긴 재판이 진행되면서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어차피 검찰의 기소는 억지 기소고 무리한 기소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굳이 그렇게 야해 집회를 하고 집단 행동을 보임으로써 사법부를 그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뭐 민주당 당사 앞에 선당 후사 이 개소리 하면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라든가 성남지청 앞에서의 이재명 도지사를 지키는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그리고 억지 기소를 규탄하는 이런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지지를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보면요, 참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어차피 검찰이 억지 기소고 무리한 기소니까 무죄가 날 줄 알고 있었다. 특히 몇몇 유튜브에서요, 그 나이 드신 분들, 노인네 분들이, 특히 제가 노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 뭐나 아시는 것처럼, 뭐, 어차피 억지 기소, 무리한 기소니까 무죄 날 거다. 뭐, 확신을 하시고, 그런, 집회라든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안 잊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저는 꼴불견이었습니다. 진짜 한 대 콕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게 정말 꼴불견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흡사, 어차피 대한제국이, 조선 반도가, 일제 치하에서 어차피 독립할 것인데 굳이 목숨 걸고 유관순이고 안중근이고 그 연병을 하느냐 테러를 하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가 저는 들렸어요. 어차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할 것인데 굳이 그렇게 목숨 걸고 규탄하고 무폭력 비폭력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본에 항의하고 피를 흘리면서 저항하고 이런 게 다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까?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무슨 대한독립 만세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희망이 없는 약간은 비정상과 부패가 일상화된 이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바뀐 한 정치인이 이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로 정상적인 궤도로 이끌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자기 시간과 돈과 정력과 열정을 아껴가지고 집회를 나가시고 외치시고 저처럼 시간을 내가지고 유튜브로 개소리를 하고 있고 울부짖고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 병맛 할 짓 없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국민 그 아래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민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났다고 어차피 뭐 무죄 날 건데 뭐 그렇게 꺼들먹이고 이렇게 나서냐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확 때려주고 싶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검사의 그 공익적인 의무. 제가 저번 이재명 도지사의 최후 진술 관련 영상에서 그 검사들의 그 5월 22일 날, 5월 25일 날 1심 구형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 도지사의 그 변호인단들이 검찰 측에다가 그 녹취록을 열람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계속 거부를 하고 프라이버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재판을 임박해서 재판부가 열람을 허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구형 절차 임박해서 이거 열람을 못했으면 이재명의 그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특히 이 100%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형님의 강제 진단과 직권남용 부분의 핵심 키 스모킹 건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증거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막판에 엄청난 이슈로 부상을 했어요. 그러나 언론이나 뭐 이재명의 이 재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언론들 입장에서는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저나 우리 이 재판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것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재명과 백기주 그 정신과 의사가 조충약 처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선하고 통화를 통해서 이것을
없던 일로 하자. 처방했던 일을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말 맞추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충력을 주는 이 백기주하고 이재선의 그 조충력을 주는 자리에 백기주 정신과 의사의 후배가 동석을 했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증언, 목격자가 있었다. 이것이 녹취 파일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머니가 이 형님 정신병 강제 입원, 강제 진단, 이 의혹, 그러니까 현재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건 강제 입원 문제잖아요. 이 강제 진단과 관련해서 어머니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이 판결 전문에 나타난 어머니가 그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거기에 뭐 어머니를 이용해서 뭐 내용 증명을 보낸 게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 이재선 형님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해서 이 전반적인 과정 절차에서 이재선 어머니,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어머니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재선 형님과 통화한 사실이 녹취록에서 밝혀졌다는 것이죠. 야, 우리 재선아, 이 불쌍한 우리 재선아, 우리 가족력도 있었다 그러죠. 이재선뿐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의 가족 내에는 동생이 또 정신질환 그 가족력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이재선 형님의 정신질환 이 증세가 고도화되고 광역화된다고 재판 선고물에 8개물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증거로 쓴 게 바로 이 녹취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 의회에서 난동을 벌인다든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경남 고성 일대에 가서 난동을 부렸던 것,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순회점에 가가지고 난동을 부렸던 것, 그 다음에 2013년에 있었던 중앙선을 침범해서 트럭에 그 주민 충돌했던 그 자동차 사고가 자살 교통사고였다는 것, 이것을 자기가 한 명도 아니고 각각 두 명에게 이 사실을 말한 사실이 녹취록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중요한 녹취를 감추고 이재명 도지사를 억지 기소했다, 무리한 기소를 했다. 이것이 22일날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5월 25일날 구형 절차였고 5월 22일까지는 지난하게 여러 증인들 50여 명에 입각하는 증언자들이 이재명을 무수하게 공격하고, 물론 이재명이를 대변하는 그런 증언자들도 있었지만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런 성남시에 당시에 근무했던 보건소장이라든가 이런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이 검사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증언들을 많이 했었죠. 5월 20일 이 증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무죄 선고가 발표되니까 이것이 스모킹 건이 됐다 하면서 뉴스원이, 제가 보기엔 뉴스원이 이재명 도지사가 친한 신문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팩트에 따라서 로고가 그래요. 그 뉴스원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 팩트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스모킹 건이 됐다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그 무죄 판결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 5가지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뭐 백기주하고 말 맞췄다든가, 뭐 그다음에 뭐 조울증 약에 처방하는데 후배가 있었다든지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은 열거하지 않고 2013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난 이후에 이재명 형님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라는 검사 측의 그런 기소장이 재판부에 의해서 깨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 2002년부터 이 형님에 대해서 이 정신질환 증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광역화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벤트들을 재판부는 이재명 형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재선 형님에 대한 이런 정신질환을 이상이 있었다고 보고 성남시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각성민원을 제기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폭력행위를 한다는 이런 것이 이재명 도지사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이상이 증세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직권을 행사했다. 이것이 무리한 직권 행사가 아니다. 물론 비난을 받거나 약간은 비판받을 소지는 있지만 이재명의 이러한 형님에 대한 강제 진단 사건이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뉴스원이나 그 다음에 국민청원이 등장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해보면요, 자, 국민청원이 뭐 똥파리가 했니, 누가 했느니, 이런 말들이 많죠. 자, 결론적으로는요, 국민청원 하셔야 됩니다. 하신 건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 그 무죄 선고가 선고 당일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중에 그 새날이라고 있죠. 거기에 처음에 밤에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에서 전화통화에서 약간 검찰을 비난했죠.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 기소를 했다. 이것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죠. 그때부터 이재명 도지사는 이 검찰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이것이 무리한 기소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재명
도지사가 그 출근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검찰은 냉정함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사법 절차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스탠스는 검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스탠스를 보였어요. 물론 그 이재명에 대한 극렬 지지자,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재명 응원자들께서 지지자가 국민청원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똥파리가 거기에 뭐 공수처 설치를 끝부분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이 똥파리가 아니냐 이런 뭐 비판도 하시는데요. 저는요 공수처에 대해서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요, 이 공수처 이야기는요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후보 연설 때부터 주구장창 주장했던 거예요. 공수처,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그 정부 최고 권력 기관이 있죠.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 재판부, 판사들. 물론 판사들이나 검찰들도 내부적으로 뭐 자정작용이라든가 그런 징계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독특한 나라에서는 전혀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설치를 노무현 대통령부터 주구장창 주장을 했었어요. 자, 그거는 일단은 다음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공수처는요, 물론 그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 취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이가 뭐 수령나라, 참 최단전 교수님이 요즘에 뻘소리를 계속 많이 하시는데요. 참 너무 너무 억측이라든가 너무 많이 나가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하여튼 이 공수처는 설치가 돼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거에 따른 것이지, 만약에 이재명이가 청와대 대통령이 됐어, 이 공수처를 악용하겠습니까? 이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거나 뇌물을 처먹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날카로운 칼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공수처가 설치된 걸 더 찬성할 거예요. 왜? 자기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뭘 했어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아마 공수처가 두려울 수도 있겠죠. 자기한테 해로울 정도의 그런 칼날이 들어있는 것은 뺄 수가 있겠죠. 잘못하면 삼성한테 그 대든 자금 받았던가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수처를 통해서 자기가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조문을 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자세한 내용, 그 법 조문은 공수처 관련 법은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공수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 이재명 도지사가 공수처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수처를 집행하고 어떤 운영을 한다, 그럼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깨끗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하고 뭐 정치적으로 뭐 나쁜 짓을 하지 않거나 뇌물을 안 처먹어서는 뭐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공수처가 뭐 공수처 할아버지가, 공수처 증조 할아버지가 난리를 쳐더라도 이재명이는 아마 건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요. 뭐 공수처는 권력 견제 장치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 전제에 기반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이죠. 검찰은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정기관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검찰이. 아무도 검찰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수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고, 공수처 그 취지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 하여튼간 자, 5분간만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그 재판이 판결난 5월 16일이죠. 판결 선고를 하고 청와대에서 5월 17일 날 비서진을 개편을 했어요. 자, 이게 옆에 창을 띄울 텐데요.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법무비서관 김영현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최창원 판사하고 연수원 동기죠. 연수원 29기라고 합니다. 1심 주심 판사였죠.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에. 타이밍도 참 웃기죠. 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대놓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눈치가 없는 거면 정말 멍청한 거고요. 만약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 칼부림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김영현이라는 법무비서관이 1심 주심 재판이었던 최창원 판사하고 연수원 29기 동기라는데, 최창원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버리니까 경질됐다는, 너에게 부여된 이재명 제거 작업,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했냐, 너같이 무능력한 법무비서관은 당장 잘라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는 거야. 이런 내밀한 사실을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교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해철이라든가, 그리고 뭐 최청원 판사, 수원 지방법원 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인적 네트워크가 어쩜 그렇게 한 명도 아니고 이게 싸그리 의심받을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단행이 되는지 너무나 웃겼잖아요. 그런데 또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선고가 되니까 이렇게 또 인사 단행을 하고 또 한 명을 법무비서관으로 채용을 했죠. 그 사람이 한번 성분도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항소심을 대비해서 또 끌어들였을지 모를 일이죠. 참 배밭에서 그 삿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대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 그 법원에 대한 검찰에 대해서 분발하라고 최창호 판사의 연수원 동기니까 법원에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좀 너무한 액션이 아닌가, 타이밍도 그렇고 의심을 충분히 줄 만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요, 뭐 똥파리들이 한 게 아니냐, 제가 아까 말이 좀 샜는데요. 청원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뭐 전화번호 공개하지 않죠. 근데 하지 말아라, 청원을 하지 말아라. 자, 공수처가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똥파리가 했을 것이다. 물론요, 뭐 똥파리가 했을 수도 있어요. 교란작전으로. 자, 이런 수법은 가능하죠.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일단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검사 측에 대한 공격성 이 청원을 올려 이 검사들을 징계하라 딱 올려놓고 그 반대 청원이 바로 올라왔죠. 이재명을 유죄로 선고해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하면서 반대 청원이 올라왔죠. 자, 이 반대 청원을 매크로를 돌리기 위해서 이 떡밥을 이재명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청원을 올려놓고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반대측 청원을 올렸잖아요. 올려고 이것을 매크로를 돌려갖고 훨씬 더 많은 그 청원자들이 등장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재명을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렇게 조작하려고 올릴 수는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이재명 도지사의 청원을 해라, 이 검사들에 대한 이런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비판하는 청원이 올라왔을 때 저도 바로 로그인 했어요. 정말 잘했다. 국민들이 생각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무죄가 판결난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실한 거 아니냐. 여기 다들 동참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저도 로그인 했어. 근데 100명이 돼가지고 검토 중인 민원이니까 청원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못했어요. 지금도 못했어요. 뭐 지금은 풀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청원 그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청원이 있고 나서 당연히 저와 같이 이재명 도지사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전부 다 하고 청원을 했어요. 급격하게 청원자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언론 뉴스에서 이재명에 대한 이 억지 기소,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검찰이 증거를 감추고 녹취를 감추고, 녹취 증거가 몇 개라고요? 6,000개나 돼요. 6,000개. 이재선 형님 참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6,000개를 다 녹취를 했을까? 이거 자체도 제가 보기엔 대면 진단이 필요한 정신질환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6,000개를 녹취를 해서 검찰들이 그걸 다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이재선 형님에 대한 증거 자료가 많았겠어요. 그걸 볼 시간이 없었다고요? 녹취가 뭐 한 개가 3분, 뭐 2분 정도 되면 하루에 뭐 이재명이를 처벌을 하려고 하면 6,000개를 다 안 받겠습니까, 검찰이? 거짓말도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이 한나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제거하면 검사가 출세 가도가 달리는데, 자신의 입신양명이 달려있는 이재명 제거 작전에 검사가 6,000개가 된다고 해서 그 녹취를 안 들어봤을까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검찰은요, 검찰은 이 6,000개 녹취를 다 들어봤어요. 근데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숨긴 건 맞죠.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돼서 이재명 도지사가 직권남용의 무죄가 선고가 된 것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 억지 기소, 검찰이 공익적주의, 제가 말을 했죠. 검찰은 피고인,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능도 있지만 경찰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익적주의를 인정했다는 거죠. 검사는 정의를 구현하는 입장이야. 악과 부정의를 처벌하기도 하지만 억울한 죄인이 나오지 않도록 피의자에게도 유리한 증거를 다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검사의 공익적 의무야. 그래서 검찰이 항상 경찰들을 비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경찰이 항상 뇌물 처먹고 비인권적이고 항상 그 부정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경찰을 항상 공격하는 게 검사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검경 수사권 분리해서. 우리는 공적이고 공의로운 입장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정의의 사도야. 근데 경찰 너희들은 항상 부패, 뇌물, 멀쩡한 사람도 가해자로 만들고 범죄자로 만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 배수진으로 남아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게 검찰들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만약 그런 경우가 되면요, 불기소를 하거나 기소유예를 하거나 이런 자유재량권이 있어요, 검찰에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구나, 참 불쌍한 범죄자다, 어쩔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면 검찰가 기소유예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아예 사건을 안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검사는.
경찰하고 달리. 그래서 검사의 지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비판하면서 국민청원을 했어. 이게 틀린 겁니까? 저는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바로 청원을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청원 자체가 20만 명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 사법부에서 국민청원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PC방 살인한 것도 있고 뭐 80만 명 30만 명 청원됐을 때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것은 뻔하잖아요. 사법부 절차에 삼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간섭할 수 없다, 이런 뭐 틀에 박힌 답변을 할 것은 뻔해요. 우리가 무슨 답변을 얻기 위해서 그 청원을 했겠습니까? 20만 명이 넘으면 뭐 청와대가 어떤 이재명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재판부에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재명 도지사가 처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검찰에 대해서 기소거리도 안 된 거에 대해서 기소했다는 건 비판적인 이런 이재명 도지사의 인식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표현해 줬을 뿐이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도지사도 이 청원을 아마 반가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물론 똥파리들이 그 반대 청원을 더 앞세우기 위해서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유죄로 처벌하라는 이것을 쪽수를 더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작전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재명의 이 재판이 무리한 기소라는 이런 여론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20만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국민청원에 딱 올라가자마자 전 언론이 이것을 받아쓰기 시작했죠. 한번 인터넷에 검색창에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이 검찰이 공익적 지위를 위반했다, 검찰이 객관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객관 의무. 형사소송법에 검찰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법원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억울하다, 당했다, 검사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런 국민청원이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신님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최신님을 공격하는 똥파리 새끼들 엄청나게 많죠. 제가 흡사 말을 했죠. 아까 대한민국이 어차피 해방될 것인데 뭐 그렇게 목숨 걸고 단독립 운동하고 뭐 폭탄을 던지고 도시락 폭탄을 던지냐, 이런 개소리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걔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진정으로 응원하시는 분들일까요? 이거가 똑같은 거야.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 관상을 보니까 대통령 될 관상이었다. 최순실이가 죽고 자살하고 나니까 꽃사슴 돼지 뭐 아가씨 무당, 아가씨 무당이 그러잖아요. 어차피 최순실은 죽을 운명이었다, 관상을 보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개소리가.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경제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의 간절함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뭔 뻘소리를 그렇게 옆에서 염장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옆에 띄우겠지만요, 검찰이 바로 뭐 즉각 항소하겠다, 이렇게 전의를 불살랐지만 말을 했죠. 이 6천 건 중에서 우리가 워낙 증거 자료가 많다 보니까 억지로 제출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못 찾았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명을 했죠. 객관의무 위반이다,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 이런 비판이 언론을 도배하고, 제가 어제 다음 포탈을 보니까 다음 메인에까지 떴어. 검찰이 이재명을 억지 기소했나? 무리한 기소했나? 검찰이 이 증거를 숨겼나? 이러면서 다음 메인 포털에 50대, 40대가 가장 많이 읽는 기사에도 뜨고, 이것이 여론화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게끔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 국민청원은 20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국민청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언론들이 이걸 받아섰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이 됐다, 이재명에 대한 이 억울함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국민청원을 뭐 똥파리가 하면요 티가 나요. 그 글이 제가 대충 쭉 훑어보니까 틀린 청원은 아니었더라. 검찰이 숨기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정확히 적시를 하고 있고, 마지막 줄에 뭐 공수처 이야기를 건드렸는데요, 저는요 이재명 지지자인데요 공수처를 찬성한다니까요. 물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지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노골적으로 뭐 폐악적인 조항을 넣었을까요? 저는요 공수처가 어떤 조항이 넣었더라도요 이재명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이재명이가 뭐 삼성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삼성하고 한 몸입니까? 뭡니까? 이재명한테는 전혀 공수처라고 해서 아쉬울 거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겨울에 제가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이 재판이 무죄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면 시간을 줄이고 잠을 줄이고 엄청난 속도로 많은 일을 하시라. 엄청난 많은 일을 1심 재판 선고 전까지 일을 해놓으면 재판부에서도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일 잘하는 이재명을 보호하라 이런 요청이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 겨울에 재판이 진행될 때 주구장창 주장했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이가 엄청난 많은 일들, 국민적 이슈가 된 많은 일들을 해버리면 재판부도 감히 이재명이를 유죄를 선고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남시도 의원들이라든가 경기도 내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했나요? 탄원서를 제출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 제출 탄원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재명이가 지난 1년 동안 했었던 일들, 파격적인 일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탄원서에 적시를 했었죠. 시도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도 아마 그 탄원서를 보고 감동했을 거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1심 재판이 무죄가 선고가 됐지만 검찰은 아마 내일 항소를 제출할 거예요. 항소장에 어떤 내용을 할지는 뭐 내일 보면 알겠죠. 그런데 항소심 재판 그 직전까지 고등법원의 재판이 열릴 때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은 나의 한 시간인 경기도민의 1360만 시간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이 2달 또 고등법원이 몇 개월 만에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3개월 6개월 안에 열리게 돼 있나요? 그 안에 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주시면 아마 또 도민들은 우리 이재명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의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더 열심히 또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무죄 판결 나고 나서 엄청난 속도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것들이 고등법원 직전까지 계속 많은 일들을 누적해 놓으면 또 탄원서를 낼 때 또 우리 경기도민들의 그 서명지 또는 국민들의 탄원서를 낼 때도 이재명이 했던 일들을 누적시켜서 이런 훌륭한 일꾼, 기업체들로부터 돈 한 푼 안 받는 성남시청에 CCTV를 달고 정의로움과 청렴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꾼을 지켜달라 이런 탄원서가 또 한 줄 더 추가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신님이 청원서라든가 요청서였나요? 검사들의 그 항소하지 말라달라는 청원서 이런 거였나요? 이런 거 하시는 건요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소신이 그거잖아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확정적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뭔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이고 국민들의 염원이 조금이라도 검찰 측이나 법원 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뭔가를 노력한다는 것은 참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항소심 재판, 고등법원 재판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진심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항소를 하겠죠, 검찰이. 끝까지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똥파리들, 참,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면서 인성이 덜 된 분들이 많죠. 참, 걱정입니다. 지금까지요, 이 방송을 한 저는요, 지캔디 TV 지캔디에 10,000원어치였습니다.